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죠. 12월 달도 이제 다 가버렸고요.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책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름책방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봤던 책을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리는,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달에 봤던 책의 이름은 신성한 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건 저희 그 책방 책 소개 영상으로도 제작했었는데요.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한 오늘날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육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채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라는 책입니다. 폴킹원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 출신의 성공의 사제가 쓴 책이죠. 과학과 신앙이 서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둘은 얼마든지 함께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본인 자신이 이 물리학자와 이 사제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 양 영역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아서 한번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본 책은 마음으로 읽는 장자라는 책입니다. 장자 아시죠? 노자, 장자 할 때 바로 그 장자입니다. 도가 사상의 중요한 사람인데요. 장자가 쓴 책, 장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그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이 책은 그중에서 이 편역자가 몇 군데를 뽑아서 모아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에 좀 지루함이 덜하게 읽으면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노장 사상의 핵심은 무의자연,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물 흐르는 대로 뭐 이런 내용이죠.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 너무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요즘에 이런 메시지가 의외로 신선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교양 삼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본 책은 동화책입니다. 고양이 찻집이라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동화입니다. 은퇴한 어떤 할아버지가 할 일을 찾던 중에 "당신은 차를 참 잘 끓여요."라고 말해주는 할머니 때문에 찻집을 차린 거죠. 네, 그 찻집에 온 첫 번째 손님이 고양이였고, 그 고양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존재를 설득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태도들이 엿보이는 재미있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본 책은 2084라는 책입니다. 1984라는 책 여러분 아시겠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 그런 그림을 그려준 소설인데요. 이 책은 그로부터 딱 100년 후를 바라봅니다. 이건 소설은 아니고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2084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AI의 발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교 안에,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그런 변화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우월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본 책은 여전히 서툰 어른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딱 일본 에세이처럼 생겼죠. 근데 이건 에세이는 아니고요. 일종의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되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짧게 풀어 놓은 책입니다. 뭐 길게 긴 호흡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서너 페이지 정도로밖에 안 되는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사실 저도 좀 뭔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다음으로 본 책은 당나라에 간 고양이라는 책입니다. 이번 달엔 고양이 책을 두 권이나 봤네요. 이 책은 당나라의 문화, 풍습 뭐 그런 것들을 그려 놓은 그 작품들, 그림들을, 그 주인공을 사람을 고양이로 바꿔서 그려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재밌겠죠. 근데 그림의 실력이 꽤 훌륭합니다. 옛날 복식을, 당나라 복식을 입고 있는 고양이들. 근데 이제 포동포동하고 다들 웃고 있고 표정이 다들 되게 다채로워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되게 기분 좋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그런 그림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한 그 설명들도 붙어 있어서 '아 당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문화와 풍습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쪼끔 읽어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그 C.S. 루이스에 관한 책입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는 C.S. 루이스의 그 회심까지의 과정,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을 설명하는 책이고, 후반부는 루이스가 평생 동안 썼던 그 책, 글들 중에서 핵심적인 사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분이 쓰셨어요. 저 이 부분을 꽤 높게 샀는데요. C.S. 루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저자들이 쓴 책들도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 애호가로서 참 좋은 그런 조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루이스를 처음 접한다면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우리나라 저자가 쓴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책을 싫어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어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쪼끔 쉬운 책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쪼끔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복잡한 책은 너무 오래 들고 있어 가지고 사이사이에 쪼금 쉬운 책들을 이렇게 껴서 읽었는데 이 책도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책 읽기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독서 기초자라면, 초급 독서자라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라는 조언이 앞에 실려 있고,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 또 책을 평소에 잘 안 읽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들을 뒤에 인제 쪼금 실어 놨습니다. 말 그대로 '독서를 시작해 봐야겠다. 나 책 너무 안 읽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 달에는 9권의 책을 본 것 같아요. 지난달에 99 권을 지난달까지 읽었으니까 올해 읽은 책은 108 권이 되겠네요. 번뇌가 심해지려나? 예. 그래서 올해는 몇 년 만에 읽은 책이 100 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쪼끔 뿌듯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인제 다 어려운 책을 본 거 아니고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화책도 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소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다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어 왔구나. 1년 동안 읽어 왔구나.'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쪼끔 만족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많은 책을 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책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하게 책을 보느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2년 새해에는 한 달에 3권 읽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책방에서 1 월에도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여러분에게 소식 전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저의 독서 기록을 마칩니다. 새해에도 또 좋은 책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